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찰의 제복 디자인이 10년 만에 교체된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특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제복 교체 사업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음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 게다가 원단 업체를 긴급 입찰로 선정한 점 등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 시민단체 경찰인권센터의 소장입니다. 장신중 전 총경 연결을 해보지요. 장신중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건가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 첫째, 제복을 교체하는 과정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요? 그 경찰 제복을 교체하려면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와 명분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건가 하면은 우선 그 제복 교체 전년도에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예산 부서와의 협의,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바꾸자라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예산을 만들고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독자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청장이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기 전에 사업부터 진행한 다른 사례가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거의 어렵죠. 우선 1차 사업만도 200 수십억 원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 사업이 어디서 갑자기 하루에 아침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치안과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이 됐다.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관들 90%가 선호했던 그런 디자인이나 색상, 제품은 무시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10%도 인정하지 않은 그 색상을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그 제품을 제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정된 제복이 물 빠짐 현상, 그다음에 보풀이 일어나고 거의 사용하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아주 저질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세 가지 디자인을 넣고 경찰들한테 어떤 게 좋으냐, 투표 비슷하게 했죠? 예.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디자인 바꾸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 문제 이 제복이 3번이었습니까? 예, 맞죠? C형. C형. 아니라 A, B, C, C형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선호도 조사에서 높게 나왔던 건 무슨 형이에요? 본색이라고 우리 흔히 하죠. 예. 그게 A형이라는 건데 42.2%, B형이 45.4%, C형이 11.8%.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A, B를 다 물리치고 C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때 근데 경찰청이 해명을 내놓긴 내놨어요. 예. 여론조사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디자인은 과거에 사용한 색상, 그러니까 곤색, 또 내근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호도 조사를 했지만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엉뚱한 변명이죠. 우선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경찰관들이 검은색 계통의 그 근무복을 입은 걸 보신 적 있나요? 검은색 계통은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의 해명이고요. 더구나 더 한 가지 정말 그 황당한 것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외근이 대존입니다. 외근? 예. 그런데 내근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궤변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진짜 헛소리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 두 개를 다 제치고 됐다는 것 좀 희한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옷감에 대한 원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물이 막 빠진다는 거예요, 세탁하면? 그럼요. 처음 이제 경찰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넣습니다. 예. 그런데 흰색 계통 옷에 이 물이 막 되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은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물에 담궈 보니까 그냥 그 거의 물감 수준의 옷 탈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그때 언론에도 몇몇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근데 당시 경찰에서는 이것도 해명 자료를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경찰이 세제를 133배나 더 넣어서 물빠짐이 있었던 거다. 제대로만 세탁했으면 물빠짐 없다. 이런 해명 내놨었거든요. 제가 그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그런 제복을 가져다가
130cm가 아니라 아예 원액에다 넣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실험을 해보셨어요. 예. 원액에다 넣으면 물이 안 빠집니다. 아니, 원액에다 넣었다고 해가지고 물 빠진 옷을 만약에 다른 그 일반 사회에서 이런 제품을 내놓는다면은 예. 아마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3일이면 망할 겁니다. 손해배상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예. 이렇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지만 뚜렷한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덮인 거죠. 예, 덮쳐버리고 말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를 접하신 겁니까? 제보를 받은 거죠. 제가 어떻게 추측을 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우선 첫째 그 대구에 있는 그 보광직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요번에 납품된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광직물, 예. 예, 예.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자그마치 10번을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아주 대기업이라도 그렇게 선정될 수가 거의 없거든요. 10번 동행을 했다고요, 해외 순방에. 예, 10차례에서 그 동행을 했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얻고 있고, 그, 더구나 우리가 의혹을 두고 봐야 할 것은, 예. 교체된 제복 소매에 사계와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거의 이제 주술적 이미지 비슷한 그런 모양들이거든요. 태극 문양이 들어간 건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사괴. 사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괴. 주역에서 얘기하는 사괴 있죠. 조금 주술적 이미지가 있는 그런 문양이거든요. 우리 태극 문양을 보시면은 왜 사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양옆으로. 그런 거를 소매에다가 직선으로 그려 넣었어요. 그거를 문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태극 문양도 요새 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이미지 상징의 교체인 게 있잖아요. 예, 예.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복에다 그런 그 주술적 이미지가 있는 문양을 집어넣는 그런 제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양, 그러니까 그 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태극 문양. 태극기 태극 문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태극기 태극 문양과 다른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고 주역의 사괴가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예, 예. 최순실을 연상케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뭐 대통령 취임식하고 관련해서도 오방랑 색깔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 해외 순방길에 10번 동행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근데 뭐 기업이니까 또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을 살려준다는 의미로 부흥시킨다는 의미로 데려갔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그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뭐 38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는데요. 예. 어떻게 한 업체가 10번을 따라 나갑니까? 최순실하고의 관계는 뭐 하나라도 단서가 잡힌 게 있나요? 그 업체와 최순실과의 관계는? 업체와 예전부터 그런 관계가 대단히 깊었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있다고 하니 그거는 특검의 목이 되겠죠. 수사에서 밝혀야 할. 최순실과 그 업체가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아,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특검이 수사에 착수를 한 거군요, 일단. 예, 예. 예. 근데 경찰은 말을 합니다. 이 업체 선정 과정은 조달청이 주관을 한 거다. 그리고 공개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경찰청이 특혜를 주고 말고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고 또 그 업체가 제보 공급한 그거는 전체 물량 중에 극히 소량이다. 단독 입찰도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보강직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단한 특혜를 누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긴급 입찰로 결정이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근무봉의 색상이 일반적이 아닌 특수 컬러입니다. 이런 색상을 생산한 직물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 원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강직물이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는 건 그러면은 예. 지금 원단이 보강직물만 가지고 있는 원단이었다면 컨소시엄 형태로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색깔이 일반적인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보강직물을 비롯해서 몇몇 개밖에 없었다. 그렇죠. 몇몇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컬러는 거의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색깔을 강제로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색상 이런 거는 컬러를 다 정해놓고 예. 경찰관들 90%의 의견을 묵살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근데 특혜를 제대로 주려고 했으면 보강직물이 다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컨소시엄 형태로 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150만 벌 이상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옷을요. 아하. 그 조그만 회사에서 소화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건 어렵죠.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특혜를 준 것이다. 예, 예. 라는 이제 지금 추측. 이걸 바탕으로 특검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
특검도 어떤 실마리를 잡았으니까 수사에 착수를 했겠습니다. 예, 좀 더 수사 결과 기다려 보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시민단체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장신중 전 총경이었습니다.